안녕하세요. 생명과학 2 12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많이 흘렀네요. 자, 오늘은 유전자의 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유전자 발현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용어나 개념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자, 첫 번째 유전자와 단백질 되어 있죠. 자, 문장을 한번 꼼꼼하게 잘 읽어봅시다. 유전자는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으며, 유전자는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어떤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고요?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죠. 유전자의 정보는 단백질 합성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전자의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이 합성되겠죠. 그러면 그죠? 앞에 이제 얘기했죠. 유전자의 정보에 따라 합성된 단백질은 특정한 형질을 나타내게 한다라는 거. 아하. 그 유전자 정보에 따라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형질을 나타내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형질에 대해서는 생명과학 1에서 배웠죠. 공통과학에서도 나왔지 싶고 생명과학 1에서도 잘 배웠지 싶은데요. 형질이 뭡니까? 형질. 유전 정보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는 외적인 어떤 특성들, 이런 것들이 형질이었죠. 예를 들자면은 사람 같은 경우에 손가락이 5개다. 손가락이 5개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있죠? 손가락이 6개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 곱슬형이다. 아니면 직모다. 뭐 이런 것들 다 형질이죠. 그 다음에 귓불이 부착형이다. 분리형이다. 이런 게 다 형질입니다. 뭐 콧구멍이 2개다, 눈은 2개다, 뭐 이런 다 형질이죠. 쌍꺼풀이 있다, 쌍꺼풀이 없다, 다 형질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다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 한 문장을 다 정리하면 유전자는 정보를 갖고 있는데 어떤 정보를 갖고 있다고요? 단백질 합성 필요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의 정보대로 뭐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단백질이 손가락 5개를 만들고 손가락 6개를 만들고 한다는 거죠. 예.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넘어갑시다. 이렇게 유전자의 정보에 따라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것을 유전자 발현이라고 합니다. 자, 앞에 문장에서는 유전 정보에 따라서 유전자에 따라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단백질에 따라서 형질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는데요. 유전자 발현이라는 것은 이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게 아니죠. 유전자의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 만드는 것을 유전자 발현이라고 하죠. 그럼 단백질 가지고 손가락, 발가락 5개 만들고 뭐 눈 2개 만드는 것은 유전자 발현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죠. 자, 우리 제목이, 요 단어의 제목이 유전자의 발현이었습니다. 그러면 요 단어는 무엇을 배우는 단어입니까? 단백질이 손가락 5개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 배우는 단어이 아니고 유전자의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거를 그게 유전자 발현이고 그거를 배우는 단어인 거죠. 예,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뭐 참고로 단백질이 특정한 형질을 나타내는 정확한 기작은 아직도 많이 모릅니다. 뭐 얼추 지금 많은 연구를 통해서 몇 가지 알고는 있지만 지금 뭐 거의 상당수 모르고 있다 보면 되고요. 아직 연구할 분야가 아직 앞으로 많죠. 무궁무진하죠. 생명과학 2에서는 그거는 단백질을 형질로 나타내는 것은 다루지 않고요. 유전자 발현에 대해서만 다룹니다. 자, 넘어갑시다. 이 유전자 발현에 대해서 최초로 증명한 과학자는 비들과 데이텀입니다. 이들이 붉은 빵 곰팡이를 사용해서 실험을 했는데요.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실험입니다. 비들과 데이텀의 붉은 빵 곰팡이 실험. 자, 이 실험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바로 요 용어입니다. 영양 요구주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요 왼쪽에 나와 있죠. 영양 요구주는
특정 아미노산을 합성 못해서 그 아미노산을 첨가해주면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 이게 영양 요구주입니다. 예, 붉은 빵 곰팡이 야생형 균주가 있고, 이 붉은 빵 곰팡이 야생형 균주에다가 보통 이제 자외선을 이제 쪼입니다. 쬐입니다. 이제 자외선을 이제 비추면은 이제 돌연변이가 생깁니다. 자외선에 의해서. 그래서 어떤 돌연변이에 의해서 특정 아미노산이 합성되지 못해서 그 아미노산을 첨가해줘야만 생장할 수 있는 이제 균주, 그런 곰팡이, 이런 것들을 영양요구주라고 한다라는 거. 자,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아미노산은 어떤 다른 물질에 의해서, 다른 아미노산이든 어떤 뭐 다른 물질이든 다른 어떤 물질에 의해서 우리 체내에서 합성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미노산의 종류는 뭐 뒤에 나와 있지만 20가지죠. 20가지 종류라는 건 알고 있을 테고, 20가지 중에서 우리 인간이 자기 스스로 몸 안에서 합성할 수 없는 아미노산이 8가지였죠. 이걸 필수 아미노산을 했죠. 자기 스스로 몸 안에서 합성 못하니까 먹어줘야 됩니다. 그것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부르죠. 근데 나머지 12가지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스스로 합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 나와 있는 아미노산인 오르니틴, 시트룰린, 아르지닌은 다른 물질로부터 합성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아미노산들입니다. 필수 아미노산이 아니었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개념을 좀 가지고 있고, 어쨌든 붉은 빵 곰팡이 야생형 균주에서 어떤 그 오르니틴이면 오르니틴, 시트룰리면 시트룰린, 뭐 아르지닌이면 아르지닌, 그 특정 아미노산을 합성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긴 아이들, 돌연변이 아이들이 영양요구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 저런 아이들, 뭐 3가지 아이들이 있는데, 채소 배지에서 1형은 뭐든지 넣으니까 다 생장했습니다. 2형은 시트룰린, 아르지닌을 넣었을 때 잘 생장을 했는데, 오르니틴은 암만 넣어줘도 생장을 못했습니다. 3형은 둘 다 생장 못했고 아르지닌만 생장했습니다. 그럼 결국은 아르지닌만 있으면 일단 다 생장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여기까지 됐나요? 아르지닌은 어쨌든 무조건 다 생장합니다. 뭐 그 무엇이 어디서 고장 났든 간에 아르지닌만 있으면 다 생장합니다. 자, 그러면 영양요구주 1형, 2형, 3형 가지고 이 결과를 얻었는데, 생장하지 못한다는 이런 결과를 얻었는데,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자, 다음 장 넘어갑시다. 몇 페이지죠, 지금 이게? 123페이지네요. 자, 123페이지 넘어가면, 자, 여기 이제 문제가 나오죠. 붉은빵 곰팡이에서 아르지닌이라는 아미노산은 성구 물질로부터 이렇게 거쳐서 합성이 됩니다. 이걸 정리해 보자 되어 있죠. 아르지닌만 있으면 무조건 삽니다. 예, 무조건 삽니다. 한자 알죠? 자, 무조건 삽니다. 자, 그럼 어떤 물질에서 해당 아미노산이 합성되고 또 합성되고 또 합성되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이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남은 건 2개밖에 없죠. 오르니틴하고 시트룰린입니다. 자, 순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르니틴이 먼저일까요? 시트룰린이 먼저일까요? 요 밑에다가 한번 같이 그려볼까요? 자, 여기다가 써놓고 하는 게 낫겠네요. 성구 물질에 의해서 어떤 아미노산이 합성이 되고, 다음 다시 또 이제 아미노산이 합성이 되고,
그 다음 또 그 아미노산에 의해서 아르지닌이 합성되어서 곰팡이가 살아갑니다. 자, 요때 이 실험 결과를 보고 요 아미노산의 합성 순서가 어떻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자, 가정해 봅시다. 오르니틴이 나중이고 시트룰린이 먼저라면 이렇게 될까요?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2형 한번 볼까요? 2형. 시트룰린이 먼저라면 채소 배지에 시트룰린을 넣었을 경우에 예, 시트룰린을 먼저 넣었을 경우에 시트룰린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가겠죠. 시트룰린만 넣어주면 뭐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겠죠. 근데 채소 배지에 오르니틴을 넣어줬는데도 생장하지 못했습니다. 시트룰린이 오르니틴에 더 먼저 만들어지는 그런 아미노산이라면 오르니틴만 넣어줬을 경우에 오르니틴만 넣어줬을 경우에 예, 뭐가 없어서 시트룰린이 없어서 시트룰린이 없어서 어, 만약에 이제 시트룰린이 먼저라면은 오르니틴을 넣어줬을 경우에 시트룰린이 없어서 생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오르니틴이 나중이고 시트룰린이 먼저라면 어, 오르니틴만 여기 E형의 오르니틴만 넣어줬을 때에 아르지닌 돼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살아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못 살았다는 것은 오르니틴이 시틀린 다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나요? 오르니틴이 먼저여야 시트룰린이 나중이어야 시트룰린 넣어주면 야가 살아갔고요. 시트룰린 넣어주면 살아갔고 아르지닌 넣어줘도 살아가고 그죠? 오르니틴 넣었을 때에 생장하지 못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학생들이 헷갈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학생들이 뭔가 이상하다 헷갈리는 이유는 자 특정 아미노산을 합성하지 못해서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이걸 헷갈려하는 이유가 그거더라고요. 지금까지 이제 가르쳐 보니까 영양 요구주는 한마디로 한 개의 아미노산만 고장난 겁니다. 나머지는 멀쩡한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영양요구주 E형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영양요구주 E형은 시트룰린 고장난 아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시트룰린만 고장난 아이다. 그러면 만약에 순서가 시트룰린 오르니틴이라면 시트룰린만 고장난 아이가 E형이라면은 오르니틴 넣어줘도 살아가야 되고 시트룰린 넣어줘도 살아가야 됩니다. 둘 다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 순서가 아니라 좀 괜히 더 복잡해졌는데 지금 이 순서가 아니라 순서가 오르니틴 시트룰린 순서기 때문에 E형은 시트룰린이 고장난 아이고 이게 고장난 아이고 여기까지 됐습니까? 고장난 아이고 시트룰린을 넣어주니까 이거 못 만드는데 시트룰린 만드는 이게 합성이 고장난 거라고 사실 생각하면 되겠죠. 시트룰린 고장났다 하니까 오히려 더 헷갈리는가? 시트룰린 만들어주는 합성의 고장이 여기 돼 있죠. 합성하지 못해 돼 있죠. 합성이 고장 나서 예, 시트룰린을 이제 못 만드는 아이가 E형이고 시트룰린 못 만들었는데 시트룰린 넣어주니까 자랐죠. 근데 오르니틴은 암만 오르니틴을 넣어줘도 어차피 오르니틴에서 시트룰린 가는 게 고장 났으니까 생장하지 못했죠. 이해됩니까? 예. 아니면
아니면 이제 2형부터 봐서 사실 헷갈릴 수 있는데 3형부터 봐도 됩니다. 3형부터. 아르지닌 넣으면 잘 자라죠, 그죠? 아르지닌 넣으면 잘 자랍니다. 음. 어때? 시트루린하고 오르니틴 암만 넣어줘도 못 자랍니다. 시트루린하고 오르니틴 암만 넣어줘도 못 자랍니다. 그 무엇을 넣어줘도 못 자란다는 것은 3형은 뭐가 고장난 겁니까? 3형은 아르지닌을 만드는 이 합성이 고장난 걸 할 수 있죠. 이게 3형이죠. 3형. 3형. 뭘 넣어줘도 이게 이까지 여기까지 아무리 오더라도 마지막 단계가 이 화학 반응이 안 일어나니까 아무리 뭘 넣어줘도 안 되고 아르지닌만 넣어주면은 이제 그제서야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E형을 보면은 거기에서 시트룰린을 넣어줬더니만은 예 자라는 아이가 있었고 못 자랐습니다. 1형은 시트룰린과 오리틴 다 넣어줘가 살아갔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3형부터 거꾸로 이해를 하면 오히려 더 쉬울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자, 그래서 앞에 실험 보고 우리 알았을 때에 그래서 순서가 성분물질에서 거꾸로 보면은 아르진에서 2형 같은 경우에 시트릴 넣어주니까 그제서야 반응했죠. 1형 같은 경우에 오르니틴 넣어주니까 그제서야 반응했죠. 살아갔죠. 그래서 순서가 성분물질에서 오르니틴 만들어지고 시트룰린, 아르진 이렇게 된다라는 거. 예. 아직도 뭔가 막 머릿속이 복잡한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왜 그러냐면은 사실 쌤은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요 내용을 요 그림을 알고 있기 때문이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요 그림을 미리 안 봐서 지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요 그림을 보고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겁니다. 성구 물질에 의해서 오르니틴 만들어지는데요. 이거 화학 반응입니다. 그죠? 요 분자에서 요 분자 되는 화학 반응인데 모든 화학 반응에는 무엇이 관여합니까? 예, 촉매제인 효소가 관여하죠. 예, 효소가 관여한다라는 거. 아까 영양 요구주는 사실은 아미노산을 어떤 해당 아미노산을 특정 아미노산 하나만을 못 만드는 건데 이게 그냥 아미노산을 그냥 갑자기 뭐 뿅 하고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효소가 결핍되어서 효소에 결함이 생겨서 여기에는 효소의 결함이라는 용어를 썼으니까 결함이라고 할게요. 아이고, 결함이라고 할게요. 효소에 결함이 생겨서 그 아미노산을 못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1형 같은 경우에는 효소 A에 결함이 생겨서 아예 오르니틴만 못 만드는 경우. 그러니까 오르니틴을 넣어줘도 살고, 시트를 넣어줘도 살고, 아르지닌 넣어줘도 살죠. 이해되죠, 이제? 이거 보니까 이해되죠? 그 다음 2형은 어디 됩니까? 2형. 이제 이해해 봅시다. 앞에 거하고 같이 비교하면서 이해해 봅시다. 2형은 효소 B에 결함이 생긴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2형은 요 화학 반응이 안 되는 겁니다. 요 화학 반응이 안 되는 겁니다. 요 화학 반응이 안 되니까 오르니틴 암만 넣어줘도 어차피 이 화학 반응이 안 되니까 못 사는 거죠, 맹. 그렇고 2형은 시트루를 넣어주고 아르지닌 넣어주니까 살았죠. 아까 실험 결과하고 딱 맞아 떨어지죠. 자, 3형은 효소 C의 결함이 생긴 거고 이 화학 반응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르지닌만 이제 넣어주니까 살아갔죠. 예, 요 그림 4-5하고 앞에 실험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쉽게 이해되죠. 자, 요때 이제 이 비들과 데이텀이 알아낸 것이 이 효소는 사실 그냥 가만히 그냥 뭐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닐 거고 유전자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이러한 실험을 종합해서 비들과 데이텀이 1일 유전자 1일 효소소를 주장하게 됩니다. 예, 특정 하나의 유전자가 특정 하나의 효소를 만든다라는 거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데요. 이 실험을 시초로 해서
수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아 1유전자 1요소수는 사실은 좀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효소 말고도 단백질이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 보면은 꼭 효소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효소가 아닌 호르몬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세포막에 붙어 있는 채널 단백질, 나트륨 채널,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 이런 단백질들도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도 다 유전 정보에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우리가 많이 알게 된 이후에 이걸 수정했죠. 1유전자 1단백질을 만든다. 하나의 유전 정보가 하나의 단백질을 만든다라는 거. 그런데 이것도 이제 좀 더 알아보니까 수정되어야 했습니다. 왜냐면 헤모글로빈 같은 경우에는 폴리펩타이드 긴 삿을 앞서서 폴리펩타이드라는 얘기를 했죠. 폴리펩타이드 긴 삿을 4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단백질 되거든요. 그리고 이 폴리펩타이드가 하나의 유전자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유전자가 사실은 이제 뭐 꼭 4개라기보다는 어쨌든 뭐 2개, 요게 두 구조가 같은데 어쨌든 간에 뭐 이제 쉽게 얘기해서 4개의 유전자가 4개의 폴리펩타이드를 만들고 그것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단백질을 만들기 때문에 꼭 하나의 유전자가 하나의 단백질을 만든다고 볼 수 없어서 자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1유전자 1폴리펩타이드설이라고 수정했습니다. 폴리펩타이드는 앞에서 얘기했죠. 아미노산이 여기 아미노산이 결합한 것이 폴리펩타이드고 아미노산이 결합한 게 아미노산의 결합이 펩타이드고 폴리자가 붙었으니까 많이 결합한 거죠. 아미노산이 많이 결합한 막 쫙 결합한 게 폴리펩타이드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유전자는 하나의 긴 폴리펩타이드 아미노산 긴 줄을 만든다라는 거 이렇게 이제 수정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여기 현재에는 돼 있는데 이 현재는 사실 1990년대입니다. 1991년인가 2년인가 어떤 이제 어떤 과학자가 생리학자가 그 노벨상을 타게 되는데요. RNA 간섭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노벨상을 타게 되는데요. 사실 유전자는 하나인데 이게 이제 앞으로 배우겠지만 RNA 만들어지고 단백질 만들어지는 중간 과정에서 또 뭔가 이렇게 일들이 벌어져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벌어져서 유전자는 하나인데 다양한 폴리펩타이드가 또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짐으로써 이것이 이제 수정이 좀 돼야 되겠지만 일단은 기본 원칙이 하나의 유전자가 하나의 폴리펩타이드 만든다는 것은 사실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큰 문제가 없어서 일단은 이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자, 유전자 발현 과정이 되어 있는데요. 밑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자, 지정세포는 핵 안에 DNA가 있고 단백질은 세포 제스를 합니다. DNA가 직접 단백질 합성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DNA가 곧바로 단백질을 만들 수 없다라는 거. 아까 우리 지금 배우기로는 DNA에 있는 유전자가 단백질을 만드는 기초물질인 폴리펩타이드를 만든다고 했죠. DNA에 있는 유전자 하나가 단백질의 기초물질인 폴리펩타이드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 유전자가 직접 곧바로 그냥 DNA에 있는 정보가 곧바로 단백질을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고 자 다시 여기 나옵니다. DNA 재능 유전 정보는 핵 안에서 RNA로 전달되고 RNA를 만들어지고 핵 안에서입니다. DNA 핵 안에 있는 DNA가 그 핵 안에서 RNA를 만드는데 RNA도 종류가 몇 종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DNA 유전 정보에 의해서 만들어진 RNA는 정보를 담고 있다 해서 메신저 RNA라고 부르고 mRNA라고 부릅니다. RNA 종류는 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일단은 DNA에 의해서 DNA 유전 정보에 의해서 만들어진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RNA는 메신저 RNA, mRNA라는 거 알아두고요. 어쨌든 DNA가 단백질 합성하는 게 아니고 DNA는 핵 안에서 RNA를 만들고 이 RNA가 핵공을 통해서 세포줄로 나와서 단백질을 합성하도록 한다는 거. 두 단계를 거쳐서 단백질이 합성된다는 거죠. 이것을 중심 원리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센트럴 도그마라고 부르죠. 센트럴 도그마. 나중에 그 수시 모집 면접 갔을 때에 좀 유식하게 중심 원리를 하지 말고 센트럴 도그마라고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교수들도 센트럴 도그마라는 용어가 더 익숙할 겁니다. 중심 원리 하면 사실 교수들도 모르지는 않겠지만 순간 멈칫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센트럴 도그마라는 용어만 쓰니까 사실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자, 유전자 발현 과정에서 DNA 유전 정보가 mRNA로 전달되는 것을 전사라 합니다. 트랜스크립션이라고 하죠. mRNA 유전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 합성되는 것을 트랜슬레이션, 번역이라고 합니다. 자, 앞에 했듯이 중심 원리, 센트럴 도그마는 두 단계를 거칩니다. 유전 정보가 단백질이 되는 것은 두 단계, 전사와 번역 단계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전사와 번역을 할 텐데요. 그 전에 몇 가지만 좀 더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단백질은 사실 폴리펩타이드로 구성되는데요. 아미노산이 쭉 연결된 폴리펩타이드가 뭉쳐져서 이제 단백질 덩어리가 되는데요. 이 폴리펩타이드는 앞에서 했듯이 이제 아미노산이 쭉 연결된 겁니다. 아미노산이. 이 아미노산의 종류가 몇 가지라고요? 아미노산은 20가지입니다. 20가지. 그러면 아미노산 20가지만 이렇게 잘 배열되면 이렇게 배열되느냐 저렇게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수만 가지 정말 다양한 엄청나게 다양한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유전 정보가 단백질을 만들 때에는 유전 정보 하나가 그 수만 가지 단백질을 다 암호화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아미노산 딱 20개의 아미노산으로 요래 조합되냐 저래 조합되냐에 따라서 단백질 만들어지니까. 자, 이거 유전 정보는 이거 글자가 점점 안 좋아지네. 유전 정보는 20종류의 아미노산만 각각 지칭해서 암호화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요때 그럼 유전 정보가 20개면은 딱 되죠. 20개의 정보만 있으면 해당되는 아미노산을 이렇게 지칭해서 그 20개의 정보를 이렇게 조합해서 아미노산을 조합하고 단백질 만들면 되는데 유전 정보에 쓰이는 염기는 몇 개밖에 없습니까? 4개밖에 없죠. 그럼 4개의 분자 가지고 20가지의 어떤 정보를 암호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염기 4종류를 2개씩 조합하면은 요런 조합 저런 조합 암만 해도 16개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염기를 3개씩 조합을 해야 20가지를 이제 암호화할 수 있고요. 남는 거야 상관이 없으니까. 예. 3개씩 하면 총 64개의 암호가 생기는데 그 64개가 중복되는 것도 있었고 해서 어쨌든 20개의 아미노산을 각각 암호화하고 그렇게 해서 이 3개 한 조합의 어떤 암호가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어떤 순서로 조합되어서 나열되냐에 따라서 다양한 아미노산들이 이제 조합되고 그에 따라서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요게 이제 다다음 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 관련된 게 126페이지네요. 126페이지 보면은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DNA의 세개 한조, 세개 한조,
세 개 한 조. 세 개씩 한 조를 이루어서 암호를 이제 암호화하고 있고요. 자, 이게 DNA에 이런 이제 암호가 있고 핵 안에서 이런 암호대로 RNA를 만들죠. 그래서 RNA도 맥 마찬가지 세 개씩 한 조, 세 개씩 한 조의 암호 단위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RNA가 세포질 바깥으로 핵공을 통해서 세포질 바깥으로 나와서 해당되는 아미노산을 이제 지정을 해서 갖다 붙이면 아미노산을 이렇게 순서대로 붙이면은 다양한 단백질들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됐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전사하고 번역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